지금까지는 물체의 초기 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하여 운동을 정의하였으나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고 힘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이동 위치 또는 거리는 속도와 계산된 가속도를 이용하여 앞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물체 운동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물체에 힘이 가해진다고 할 때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소를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벡터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중 또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작용선상에서는 작용점을 이와 같이 이동을 해도 힘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힘 벡터를 자유 벡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작용선의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체의 크기가 가로 얼마, 세로 얼마라고 따로 정의되지 않았다면 질량 m이 하나의 질점에 집중되어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 개의 힘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알짜 힘이라고 하는 값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힘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서로 상쇄되는 힘들은 제거를 하고 남은 순수한 힘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힘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알짜 힘 F는 F1, F2, N, W, 스몰 f, 여기에 나타난 모든 힘들의 벡터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F1, F2는 외력, 그 다음에 W는 이 물체의 중량, 그 다음에 N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f는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값이 0이 된다면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되는 것이죠. 만일 F가 0이 아니면 물체는 알짜 힘 벡터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가속도 A는 질량 m에 반비례하게 되고, 식으로는 가속도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두 물체 사이에 외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외력과 맞먹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하고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물체의 운동을 다룰 때 물체가 접촉면에 놓여서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접촉면을 따라서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게 되는데, 그 마찰력은 스몰 f가 mu 곱하기 n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mu는 마찰면 사이의 마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직 항력이 되는 것이고, 수직 항력은 이 외부 하중의 수직 방향의 합력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물론 방향은 반작용에 의해서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힘 벡터의 3요소하고 알짜 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운동은 어떤 접촉면을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마찰력이 있다 없다를 따져서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찰 계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힘의 분해에 따른 가속도 성분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받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A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알짜인 벡터 F를 각각 분해할 경우 그 성분 fx와 fy에 따른 가속도 ax, ay가 발생할 것입니다. 힘 fx와 fy에 따른 물체의 운동 결과를 조합을 하면은 실제 알짜임 f에 의해서 작용한 결과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량이
5kg인 물체가 초기 속력 20m/s로 이동하려 할 때 X축과 30도의 각도로 10N의 힘이 가해진다고 하면은 3초 후에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풀이를 보면은 물체의 가속도 A는 R자임을 질량으로 나눈 값, 즉 2m/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동 위치 P는 이 벡터 방향으로 V0t 플러스 0.5 at 제곱으로부터 초기 속도 20, 그 다음에 시간 3 플러스 0.5 가속도 2, 시간의 제곱 9 해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 거리가 69m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서로 직교인 X와 Y 방향으로 힘을 분해하고 각각의 성분에 따르는 가속도를 계산한 후에 그 값을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 두 개의 성분의 벡터 합으로 요 P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N의 힘을 XY 성분으로 분해를 하면은 fx는 8.66N이고 fy는 5N입니다. 힘 fx, fy에 따른 가속도는 질량 m으로 각각 나눠주면 AX는 1.73, AY는 1.0 m/s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XY 방향의 초기 속도를 구해보면 각각 V0X는 V0의 코사인 30도, 즉 17.3, V0Y는 초기 속력 20의 사인 30도, 즉 10m/s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 방향의 이동 위치는 X방향이 17.32 곱하기 3 플러스 0.5 a 여기 1.73 시간의 제곱 9 해서 59.8m이고 Y는 초기 속도 10 곱하기 시간 3 플러스 0.5 a 여기서 a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 9 해서 34.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까지의 이동 위치를 구해보면은 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루트를 씌운 값으로 계산을 해서 69m가 되고 이 이동 거리의 b로 요 각도 세타도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R자 힘을 분해해서 그에 해당하는 가속도 성분을 따져가지고 물체의 이동을 구하는 또 다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질량이 5kg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수직 낙하를 하려 할 때 아래 방향으로 10N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면 3초 후에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지만 이 힘을 어느 특정 방향의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우리가 다뤄볼 수 있다는 예시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물체의 가속도 A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2m/s의 제곱이고 수직 아래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동 위치 P는 S equal V0t 플러스 0.5 AT의 제곱으로부터 3초 후의 위치니까 초기 속도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속도는 0 곱하기 3 플러스 0.5 가속도 계산된 2 그 다음에 t의 제곱 9 해서 9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9m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이 수직선과 30도 각도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직교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이동 거리 내지는 위치를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10N을 X', Y' 성분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fx'은 10 사인 30도 해서 5N이 될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8.66 N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힘 fx', fy'에 따른 가속도를 구해보면 각각 ax'은 1, ay'은 1.73 m/s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별로 따져본 이동 위치는 x'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0 곱하기 3초 플러스 0.5 가속도는 여기 1,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 9 해서 4.5m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y'은 7.79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분으로부터 pxy까지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루트 씌운 값으로서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각도 세타도 이 거리 y' 분의 x' 을 해서 0.5774
이 값이 바로 탄젠트 30도와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R'F가 작용하는 운동 결과는 각각의 직교 성분 fx'과 fy'으로 분해를 해서 따로따로 이동 위치를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조합을 한 값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어느 힘 F를 fx'과 fy'로 분해하는 순간에 이 두 개의 힘만 남고 원래 있었던 F는 무시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면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이 개념을 살려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사면에서 중력을 받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서 운동하는 경우에 수직 방향으로 중력 W=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 벡터 W는 각 성분별로 운동을 관찰해서 결과를 합성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물체 운동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질량 M이 5kg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세타가 30도인 경사면을 따라서 낙하하려 할 때 3초 후에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풀이를 보면은 일단 물체에 가해지는 힘 팩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W=mg 해서 4.9 뉴턴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는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경사면을 따라서 운동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 팩터 W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도 그 결과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문제에서는 이쪽 방향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쪽 방향의 벡터 성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30도인 경사면에서 힘 W의 성분을 계산하게 되면 Wx는 W sin 세타 해서 2.4 뉴턴이고 나머지 직교 방향으로 Wy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값은 4.16 뉴턴이 됩니다. 그렇다면 힘 Wx에 따른 가속도는 AX가 될 것이고 이 값은 X 방향의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0.48 m/s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동 위치를 따져보면 x는 v0 초기 속도 0, t 이동 시간 3 플러스 0.5 a x 방향의 가속도 0.48 곱하기 t의 제곱 9를 계산해서 2.16 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y 방향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경사면에 대해 이 방향으로 법선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법선력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평형이 유지가 되므로 실제로 R'이 0이 되고 따라서 운동은 없다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서 중력을 받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서 운동하는 경우에 수직 방향으로 중력 F=mg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력 벡터 F는 직교 좌표 X와 Y로 분해를 해서 경사면 방향의 운동을 따지면 되는데 이 경사면 방향으로 마찰력 F가 작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은 법선력 n에 비례하고 스몰 f는 mu 곱하기 n으로 됩니다. 여기서 mu는 마찰 계수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질량 m이 5kg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세타 = 30도이고 마찰 계수가 0.3인 어떤 경사면을 따라서 물체가 낙하하려 할 때 3초 후에 물체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겠는가. 풀이는 이렇게 되죠. 물체에 가해지는 힘 벡터 F라고 하는 것이 mg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값은 4.9 뉴턴이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 세타 = 30도라고 했으므로 이 경사면에서 X방향, Y방향으로 힘을 각각 분해하면은 fx는 mg sin 세타 해서 2.4 뉴턴이 되고 fy는 mg 코사인 세타 해서 4.16 뉴턴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경사면에서 마찰력은 mu 곱하기 법선력 해서 그 크기는 0.3 곱하기 4.16 해가지고 1.25 뉴턴이 될 것인데 그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X 방향의 R자 힘은 요
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값을 계산을 해서 2.4-1.25 하면 1.15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의 R자 힘에 따른 가속도 AX라고 하는 것은 fx 프라임 요값 나누기 m 해서 0.23 m/s의 제곱이 되겠죠. 마찰력에 의해서 R자 힘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속도도 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방향의 이동 위치는 x 이퀄 v0t 플러스 0.5 at 제곱해서 1.04 m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는 fy와 이 경사면의 수직인 법선력 n에 의해서 평형이 유지가 되므로 R자임이 0이고 운동은 없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